여름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큰 물 피해. 북한이라서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한반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북한에도 10수년 만에 최악이다라고 할 정도로 비 피해가 컸다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은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생생토크 첫 출연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최근에 한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정말 많은 비가 내렸죠. 네. 자,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네, 지난달부터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북한에 기록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북한이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었다고 알려진 2007년보다 올해 8월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2007년 당시 북한 지역에서 약 일주일 동안 최대 700mm의 비가 내렸는데 올해 8월은 그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고요. 특히 북한 내에서도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평강군에 내린 비는 850mm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북한 연평균 강우량이 960mm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연평균 강우량에 근접한 수치의 비가 내린 것인데요. 또 같은 기간, 그러니까 8월 1일에서 6일까지 개성 지역에서는 8월 평균 강우량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 조금의 편차는 있겠지만 1년 동안 내릴 비가 6일 동안 거의 다 내렸다. 네. 엄청난 양일 텐데 북한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비가 오더라도 한국보다 또는 중국보다 또는 몽고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큰 그런 전례를 매년 겪어왔는데 올해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많이 알려진 수해 지역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인데요. 이곳에서는 불어난 물 때문에 제방이 무너지면서 단층 살림집, 그러니까 주택 약 730여 채가 침수됐고 179채가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의도 2배 너비에 해당하는 논 600여 정보가 침수가 됐다고 알려졌는데요. 1정보가 3,000평임을 감안하면 약 180만 평의 논이 침수가 된 것입니다. 특히 10일 발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 사무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약 540만 명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그 황해도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데 논밭이 물에 잠겼다 그러면 결국 또 가을에 작황까지도 영향이 미칠 때고 또 북한의 5명에 1명꼴로 이번 큰 비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니 참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매년 또 이런 큰 피해를 받으면 국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또 북한을 도왔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이 예년과는 좀 달라서 국제기구가 어떻게 북한을 돕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사실 본격적으로 폭우나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 내부 기상 상황이나 북한 내부의 관련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 단체들에 대해서 추적을 계속 했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서 24일에 재해성 비바람이 예보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국제적십자연맹의 안토니 발메인 대변인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발메인 대변인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연맹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당시에는 제수 시설이나 제방 시설, 그리고 또 구호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이번 달 4일에도 제가 발메인 대변인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재난대응반을 가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좀 비슷한 피해도 북한은 유독 그 피해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전문가들이나 또는 안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왜 북한은 유독 이렇게 큰 피해를 받느냐로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즉,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북한이 이미 산림 황폐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산 토양 자체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이 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흘러내릴 수 있고 또는 경사지의 경우에는 이 물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크게 홍수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전반적으로 강 바닥이 높고 둑이 낮아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쉽게 또 범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외에도 기상예보 예측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도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북한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재해를 줄이고 또 복구를 빨리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사실 이건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되는 사안일 텐데요. 기상예보 예측력을 높여서 일단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가뭄이 왔을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그 저장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용수로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북한이 시행할 수 있는 작업은 많이 있고요. 사실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기구들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이긴 한데 사실상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로 돌아와서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서 경제 상황이 완화될 때 그때 이 자연재해에 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생 토크는 최근 북한에 쏟아진 큰 비, 그 큰 물 피해의 현황과 또 이런 자연재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북한에서 줄일 수 있는가를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정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